안녕하세요. 박구스TV입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이어 리얼미터 여론조사까지 윤석열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윤건희 부부가 체코를 간다고 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그렇게 해외 나돌아다니다가 쫄딱 망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해외만 나가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이제 추석 연휴도 하루 남았습니다. 민주당의 1호 당론이었던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도 연휴 이전에 통과가 되었더라면 가족과 친척들과 좀 더 맛있는 거라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오로지 민주당이 발의하면 반대하는 정부 여당을 보면서 민주당은 더욱더 똘똘 뭉쳐 강하게 맞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의료대란부터 시작해서 경제외교 등 언제 대형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마당에 이제는 교육 쪽도 아작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앙정부가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52억 6,700만 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이번 연도까지만 해도 9,438억 9,8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을 99.4%나 삭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의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와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고교생을 학부모로 둔 부모로서는 연간 160만 원 정도의 부담을 덜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예산 삭감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삭감을 계획하면 모를까 이 정부는 무식하게도 99.4%인 거의 다 삭감을 한 번에 한다고 하니 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천공 강의나 들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특히나 윤석열은 17일 명절 연휴 때 육군 15사단을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하는데 떡 하나 딸랑 주면서 고생하라고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만 봐도 이날 온도는 30도가 넘는 상황인데 땡볕에서 대통령 말 들으려고 고생하는 군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커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명절 때 윤석열과 국방장관, 국가안보실장까지 왔다고 하니 며칠 동안 이 사람들 때문에 군인들 휴가도 못 가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미필자가 이런 고통을 알기나 할까요? 특히나 윤석열은 격오지에 있는 부대에 통조림이나 전투식량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혹시 전투식량을 특식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러면서 선조치 후 보고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미필자인 분이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알고 얘기하는 것인지 의문일 뿐입니다. 한편 뉴스토마토에서는 단독이라며 김건희 4월 10일 총선 개입을 했다라는 보도를 했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2명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치한 데다 이들 중 한 명은 면책특권이 부여된 자리에서 이를 밝힐 의사도 있다고 전했었습니다. 결국 이들 중 한 명은 개혁신당 이준석이었고 이준석은 첫 보도가 나온 지 보름 정도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 와서 실토를 했는데요. 본인 스스로 언론사에 소스를 던졌고 그것이 보도가 되어 현재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의 국정농락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으며 심지어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도 한두 명씩 얘기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준석은 갑자기 이제 와서는 민주당의 탓이라는 이상한 정치 공작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벌인 일을 지금에 와서는 남 탓하며 의혹의 김을 빼고 있는 어설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양두구육 시즌3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최근 뉴스에서는 국힘당 중진 의원들이 이준석을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준석은 언제든지 다시 국힘당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총선 개입이라는 것으로 물타기하다가 슬슬 김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뉴스토마토 후속 보도도 지금 계속 늦추어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현재 이준석의 행동을 조금 뒤로 물러서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산자부 전체 회의 때 부산 엑스포 해외 출장이 1억 7천만 원에서 추가 비용이 42억으로 늘어났는데 자료 제출하라고 요청했더니 장관의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반드시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는데 언론에서는 너무 쉬쉬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산업부가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당초 봤더니 해외 출장비로 잡혀있는 예산이 1억 한 7,400만 원 정도였는데 결국 얼마 쓰신지 아세요? 해외 출장으로 쓴 비용이? 약 43억을 결국 해외 출장 경비로 썼습니다. 추가 비용이 뭐 1, 2억 정도라면 이해가 갈 법한데 41억이 늘어났으니까 당초 대비 약 25배 정도의 예산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거는 계획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상세한 지출 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못 준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못 주죠?
모르시죠? 넘어가 볼게요. 2014년 대법원은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광주광역시가 유치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이때 광주광역시가 세부 활동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법까지 가는 소송이 걸렸는데 소송 결과 세부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에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하셔가지고 부산 엑스포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실수나 혹은 공개하고 있지 않은 자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다시는 이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참에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당시에 저희 부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계하고 같이 아직 저의 대답 원하는 거는요. 산업부의 책임 있는 대답이에요. 하여간 나중에 다시 한꺼번에 좀 대답해 주시고요. 저기 아까 이준호 부사장님, 아까 허성무 의원님 지적하셨는데 섬지역 전력 공급 업무를 한전의 하청업체인 JBC 소속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가 이번에 184명이 직접 고용하라고 하는 법원 1심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량 해고했어요. 알고 계시죠? 도서지역 노동자들이 JBC 소속이었지만 사실상 한전의 지위를 받고 있었던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한전에서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예, 그런데 맞습니다. 거기에 불복해서 2심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사이에 JBC는 이 184명을 알고 계시죠? 예. 이 해고 노동자들이 이 2심 진행되고 있는 2심이나 3심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2심, 3심이 나와서 한전에 직접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해고 노동자의 신분을 유지할 때 몇 년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섬에서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원래는 한전 정식 직원들이 흑산도에서 직접 근무를 하다가 섬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없으니까 하청을 준 거였죠. 아니, 저희는 JBC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JBC도 알고 한전은 모른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한전에서 JBC한테 위탁 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한전에 직접 고용하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른다뇨? 네. 마무리. 네. 마무리 좀 해주세요. 결국은 이 흑산도에서 근무할 노동자가 없잖아요. 왜? 가서 근무할 노동자가 없습니다. 그 섬 사람들 아니면. 그런데 잘라요. 거기서 일하겠다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산업장관님, 한전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형 천지에 적극적으로 지도하셔가지고 이런 일 어떤 장관님 좀 해주십시오. 네.